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이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8번의 총 강의 중에서 마지막 시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저자 직강입니다. 균형표 원전이 한글판이든 일어판이든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접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한글판 2011년부터 나왔던 한글판 4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2010년에 나왔던 입문서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2003년에 내놨던 입문서입니다. 물론 뭐 이 책들은 원전 한글판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뭐 절판이 된 것 같고요. 여러분 뭔가를 배우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그 이론, 그 원리를 처음에 발표한 사람, 고안한 사람, 창안한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가서 배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가장 좋죠. 일목균형교 원전은 앞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전체 이제 7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7건의 구성 중에서 사실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것은 1권과 2권 완결편의 일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이제 고민한다고 그랬는데 뭐 아주 전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다 전달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원전의 향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느냐 아니면 제한된 시간에 많은 내용은 못하니까 특정 분야만 집중적으로 계속 해드리냐 이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 결국은 조금씩 해드리고 나머지 뭐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채널이 있으니까 너튜브나 뭐 전문가 채널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일목균형교 원전이 1969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간단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환선, 기준선, 후행서편, 지행서편, 선행서편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가격 목표치나 또 약간의 쉬운 서편 정도, 이런 리듬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69년에 나왔고요. 이 이론은 1932년부터 36년까지 개발된 것이라고 했죠. 네, 일목균형교 원전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균형교 원전 제1권은 1969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개발된 건 1932년부터 36년 사이에 만들어졌고요. 이걸 이제 대외적으로는 발표를 안 하고 쓰다가 이분이 이제 칠순이 돼 가지고 이제 책으로 세상에 내놓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로부터 2년 뒤에 완결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균형표 1권은 주로 이제 개선의 사용. 그래서 뭐 전환선, 기준선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목균형표 있죠. 그 차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목표치, 그리고 간단한 그 주가의 한 리듬 정도, 습성 정도 그렇고요. 2권의 완결편에 가면 이제 본격적인 시간론과 파동론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뭐 주간편이 나오고 행보편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강의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래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보편이 80년에 나왔는데 통상 뭐 제가 5권이라고 합니다만 종합편과 종합편 후편이 79년과 80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 6, 7로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1권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부터 완결, 주간, 행보 4권만 나와 있단 말이죠. 나머지는 전부 절판이 되고 없습니다. 나온 지가 이미 뭐 4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이제 없는 것만 모아가지고 5, 6, 7권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붙이고 있고요. 아무튼 이 내용들은 여러분께 지금 전달할 시간이 없고 혹시 다음에 다른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기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뭐 기법이나 종목 이야기하면 딱 그냥 한두 가지 간단한 거 누구나 보고 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뭐 수익을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 기법이 물론 그런 방법도 일부 있긴 하지만 값싼 다이아몬드는 없다고 그랬죠. 공짜 점심도 없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혼마문해이사를 가져옵니다. 혼마문해이사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케다 기법 있지 않습니까? 봉 기법. 근데 이 봉을 이용한 일본식 봉 차트를 이용한 기법, 사케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쌀 시장이 있던 그 지역의 이름이고요. 그것을 이제 창안했다고 하는 사람은 혼마문해이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아주 뭐 시세 명인으로 유명하고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긴 책이 보면 한 89장까지 가는 이 뭐 속담이랄까 격언이랄까 이런 식으로 투자의 요체가 되는 투자 심리의 어떤 핵심이 되는 것들을 짧게 쓴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전이고요. 그게 후대에 오면서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봉합 패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뭐 산법, 적산병이나 흑산병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 혹은 세상이 강세로 뒤덮이면 오히려 매도를 생각하라든지 그런 어떤 투자 지침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게 좀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걸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 책, 이 글은 친한 사이의 사람이라도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든지 내가 혼자만 이득을 보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 글의 진의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않고 안이하게 이것을 자기식으로 가져가 가지고 그러니까 한두 번 읽어보면 대충 내용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해석해 가지고 시세에 손을 대면 잘못이 생겨서 때에 따라서는 몸을 망치고 원망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알려져 있는 투자 기법들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두 가지 가지고 모든 시세에 다 적용되는 그런 기법도 있을 수 없거니와 어떤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모든 시간대, 종목, 상황에 다 접목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이 딱 들어맞는 조건이 왔을 때는 확률이 확실히 높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해도 하고 체득도 하고 활용, 실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몇 번 읽고 그냥 그대로 접목한다. 이것은 어떤 기법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혼마 문해희사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뭐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삼가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법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 이득의 혜택을 받는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 예. 잘 읽고 이해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혼마문해에서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어트 파동이론 있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엘리어트가 1932년경에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표한 이 시기하고 일목균형표가 1935년 6년에 발표되는 시기하고가 거의 같습니다. 이쪽 일종의 평행이론처럼 랄프 넬슨 엘리어트는 그 아시는 대로 그 은퇴한 철도 회계사였고요. 그 시점에서부터 한 75년치 과거 미국의 지수 주가를 가지고 자연의 법칙 그것을 이제 자기가 뽑아내죠. 개발해내는데 일목균형표도 조금은 자연에 근거한 것이니까 동서양에서 거의 같은 연대에 이런 이론이 나왔다는 것도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엘리어트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새롭게 발견된 현상이 공개될 때마다 자칭 전문가들이 등장한다. 그럼 저도 제 가슴이 뜨끔합니다. 예, 저 자칭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논문 내에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는 그 파동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이 파동은 굉장히 어렵죠, 그죠?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 예측은 역사적 선례에 익숙한 경우에만 가능. 그러니까 이 이론을 가지고 과거의 수많은 그 시세의 변동 그런 파동들을 가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접목을 해보는 거죠. 그 시점으로 돌아가가지고 과연 나는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그때 시세는 어떻게 바뀌어 진행되고 전전해 갔을까를 충분히 연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파동의 원리에 대한 해석은 저자 본인이나 저자에게 허락된 연구자가 제시한 그것만 타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 혼마 문해희사의 말처럼 이거 뭐 내 이론이고 하니까 나 외에는 쓰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읽고 이거 뭐 간단하네 뭐 혹은 이런 이야기가 있네 이걸 써볼까 이렇게만 가볍게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고요.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일목산인이 균형표 원전에 적습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해서 책을 쓰는 것도 좀 자기는 부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까지 하고요. 왜냐? 시세는 좀 볼 수 있겠지만 뭔가 세상의 경륜을 충분히 겪은 다음에
제시하는 조언이나 기법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와 함께 균형표 이론을 가지고 기사를 쓰거나 시황 설명을 하거나 할 경우에 철저하게 와서 연수를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익히라는 거죠. 충분히 익히고 나서 남을 가르치든 뭐 쓰든 하라는 건데, 이게 사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학구적으로 정말 분석가처럼 접근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말 제대로 쓴다면 원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뭐 이 이야기도 우리가 어떤 기법이든 그것을 가지고 매매 이용할 때 참고가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균형표와 관련해서 일본의 뭐 사이트들도 이렇게 막 뒤지고 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균형표 이론을 공부를 해서 이 매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모의 투자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제1회가 1999년이고요. 99년이고요. 12회 2002년까지 오면서 자기가 매매에 참여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랭킹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94,000명 중에서 91,600등을 하고 그래요. 등위가 자기 투자를 해보니까 여기 보면 13만 4천 명 중에 13등을 하고 13만 등을 하고요. 26,000명 중에서 25,000등을 하다가 이 시기에 이제 책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균형표를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해가지고 초반에는 이걸 그래프로 보여드리겠는데 상당히 못하다가 2003년, 그러니까 책을 산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도 아니네요. 2002년 7월에 책을 샀으니까 이 2003년 3월이 되면서 갑자기 17,000명 중에서 330위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 다음에 17,000명 중에서 680위 오고요.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면 2004년에 되면 14,500명 중에서 340위를 합니다. 수익률이 월등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수익률뿐만 아니라 등위가.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렸는데 이 보면 0 최하위 수준이다가요. 책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하고는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더 떨어져요.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올라가지고 최상위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최상위 안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사람은 뭐 일목산인 본가나 이쪽하고도 전혀 관계 없고요. 일반 이제 직장인인데 자기가 균형표를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이 독후감처럼 후일담처럼 이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균형표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개시했는데 그 무렵 성적은 더 나쁘다. 이것은 균형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단계에서 그 기법만 가져와 가지고 썼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읽어 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도구에 좌지우지되고 계산치에 의존하고 변화일에 기대하고 예상과 예측을 분리를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공부 후에는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 30%도 나오고 4번 있었고요. 플러스 70% 수익률도 나오고 이러면서 뭐 한 2년 지나고는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제대로 균형표 원래의 책을 가져와서 한 2년 정도 공부하면 개인 투자자로서는 우리가 뭐 주식 투자에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이 5%다 어떻다 이야기하는데 그건 여러분 통계적으로 누가 조사를 해본 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보시장강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일본도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로서 돈을 벌 수 있는 1할 10%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자기 후일담을 남기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보면 2, 3년 안에 달인이 되는 것은 가능해지고 개인 투자자로서 돈을 벌 수 있는 1할 10% 안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균형표 책을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책 상사가 아니고요. 기왕에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이제 원래 내용을 알지 않으면 그런 차원에 쓰이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우리가 특정 이론이나 이런 것을 접했을 때 몇 번 읽고 말이죠. 이거 뭐 그대로 쓰고 물론 그러다가 뭐 좀 잘 만든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늘 쓰는 표현이 그런 것이거든요. 약 줬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이제 8월 3일 화요일에 이 내용을 녹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뒤에 방영이 될 텐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7월 하순에 마지막에 홍콩과 중화권 정시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그 분위기가 엄습해서 크게 빠졌었죠. 그래서 제가 홍콩과 중국 증시를 긴급 분석을 하면서 그 전날 그리고 뭐 저녁에 이렇게 야간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밴드 쪽에 글도 올려드리고 계속 실시간 중계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홍콩의 일봉이 지금 급락 중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지금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면 좀 어렵고요. 딱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27일까지 빠졌는데요. 자, 7월 27일까지 지금 급락 중입니다. 3일까지 3자 대음봉이 지금 두들겨 패는 중입니다. 패는 중인데 그 다음 날 여러분 이 글이 있잖아요. 27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사용이 좀 서툴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요. 7월 27일에 지금 이 그림을 제가 올립니다. 업로드 하는데 28일이 되면 홍콩 증시는 최근 고점에서 9일이 떨어지고요. 직전 최저점에서 52 일목균형표 기본수치가 옵니다. 변화일이 모이고 목표치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목표치 계산법 배우셨죠. 여기 뭐 숫자가 복잡한데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폭을 빼는 방법과 이 하락을 이렇게 때리는 N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24,300, 뭐 25,500 이런 식으로 목표치가 나오죠. 여러분 급락해서 내려갈 때는요. 하루에 그 폭이 엄청나게 가버리기 때문에 이 숫자가 완벽하게 들어차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약간 그 레벨, 그 언저리 개념. 아무튼 24,70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 길날 50이 변화일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이제 바닥이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변화일이 이제 9일짜리, 52일짜리 이 저점에서 13일 달성요. 7월 27일 날 13일 달성, 7월 28일 날 9일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날 보면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승이 하락의 절반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8월 23일 월화 지나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약간 등락을 거치고 있습니다. 홍콩은 이렇게 바닥이 나왔고요. 상해로 가볼게요. 상해 일봉은 그 홍콩보다는 변화일이 좀 덜한데 그 안에서 보면 17일짜리 뭐 일목의 기본 수치가 상투 만들고 저점 만들고 하는 부분은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변화일은 단기 5일 리듬 외에는 아까 홍콩 정도의 변화일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홍콩의 일수가 있고 상해가 3투매 여기서는 그냥 음봉 하나고요. 3투매 나오고 여기서 홍콩의 변화일과 같이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뒤에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하면 이게 바로 8월 2일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 이 후행 스팬이 여기 있죠. 그죠? 이 전체 하락의 절반까지 단번에 돌려버립니다. 이 앞에 보신 홍콩은 여기 기준까지는 못 오고요. 이 하락의 절반인 전환선까지 딱 돌려버리고요. 그러니까 그 엄중하던 하락의 시기에 목표치도 목표치지만 저희는 변화일을 잡아놨고 이 정도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7월 28일 날 지수가 마이너스 상해가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뒤집어 버렸거든요. 뒤집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출렁거리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서 바닥이 나오고 지금 급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8월 3일 오늘 약간 마이너스 흔들리는데요. 이 부분은 재미있는 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락의 절반을 오고 후행 스팬이 어디를 지나갑니까? 이 고점을 지나가죠. 그러면 일반적인 시세라면 후행 스팬이 여기 오고요. 여기 딱 하락의 절반이 그러면 여기서 장을 딱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락 꺾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조금 체력을 모은 다음에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월 3일 장중에는 보면 상해가 여기서 소폭 마이너스 나오는데 봉은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닥을 당장은 안 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상해 시장의 또 다른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향후에 뭐 이탈에 오거나 할지는 몰라도 여기서는 일단 바닥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덕분에 지금 올라 있는 상태죠. 이건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시차가 있지만 바로 상해 홍콩이 급락하던 와중에 이런 분석을 해드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원달러가 많이 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157원까지 올랐다가 그것도 이제 28일이에요. 7월 28일인데 이거 뭐 홍콩하고 상관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홍콩이나 중국이 상해가 급락했다가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이 원달러가 고점을 찍고 뒤집어지는 것이 같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1 바닥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을 겁니다. 이 40이 지금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네, 7월 26일 고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일 날 빠졌는데 7월 28일 날 이 변화일이 온단 말이죠. 40이. 예, 40일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전 고점에서 따지면 뭐 25, 26이니까 후행스편이 이 근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6 리듬이 맞다면 직전에 시세가 꺾어지던 자리에 다시 오면 지금도 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Y자로 확산을 합니다. 5단 상승을 하고 Y자 확산하면 이게 대부분 상투 만드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는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의 네 번 가까이 신고가 내면서 계속 확장이 돼버리죠. 이러면 여러분 몇 번까지 올라갈지 좀 애매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런 40의 변화일이 지금 오고 있죠.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의 시외기형이 되는데요. 시외기형보다는 Y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래 놓고 이 뒤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이 뒤를 보시면, 이 뒤를 보세요. 40의 변화일 날 1157원까지 올라가지고 도지를 딱 만듭니다. 십자를 만듭니다. 그 다음날 하락 음봉으로 갭 하락을 해버리죠.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폭의 절반이 1147.98이니까 48이라고 하죠. 잡아보죠.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1141을 깨야 돼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 Y자 만들고 40의 변화일에 이런 쐐기형 추세까지 이탈하면 이건 그냥 상투 친 겁니다. 상투 친 겁니다. 그런데 원달러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있고 또 우리는 또 옆에 이제 위안화도 영향을 받고 하니까 같이 보긴 해야 되는데 단순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찍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는 이 봉이 지금 빨간색으로 나오죠. 제가 8월 3일 오늘 장중에 제가 미리 캡처를 해가지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종가상 이것이 하락을 하면서 1150원이 오늘 깨졌습니다. 그래서 일봉이 작은 음봉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지선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투일지 그래서 조정받고 다시 갈지 무너질지 아직은 결정이 안 나는데 적어도 내가 42 변화일과 이런 자리에서 고점이 온다는 것을 미리 제가 감지해내는 부분과 그 뒤에 1141이 기준선까지 깨버리면 보다 확실해지는 것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뭐 그렇게 되어 가면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잠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338번으로 이동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동웅 파트너의 파트너 방송 이틀 무료 결제가 가능한 ARS 번호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이벤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시청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궁금해요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일목 이동웅 파트너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표의 이제 뭐 전환선이 있고 기준선이 있고 선행스팬, 후행스팬 이런 부분들을 들으시는데 최근에 좀 재밌는 것이 하나가 종합주가지수가 6월 25일에 3,316으로 역사적 고점을 찍었는데 이날이 76, 33 변화일에서 딱 하루 더 갔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조정이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3,252포인트가 일봉의 기준선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청색선이 지나가죠, 그죠? 이 기준선은 이 고가와 이 저가의 딱 절반입니다. 절반인데 최근까지 7번에 걸쳐서 올라갈 때 반등 고점, 누를 때 2번의 지지선, 그리고 여기 전부 3,252, 3,252, 3,252, 3,252 4번에 걸쳐서 저항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자주 없는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종합주가지수의 기준선, 이 파동의 절반 자리에서 계속 혼조를 보이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3,251을 일단 올라타면은 이제 균형이 개선된다고 보고요. 거기서부터 상방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추세가 다시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주 끝 단위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시는 대로 이 기준선에서 계속 막혀 있다가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반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 기준으로 보자면 일단 3,252포인트는 넘겨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8월 3일 장중까지 잠깐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상승 추세도 이탈을 하고 이런 하락 채널에 지금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그림이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눌렀다 돌아가는 이 저점 그러면 이게 여러분 8월 2일 월요일 장중 저점은 직전 이 줄을 좀 잘못 껐네요. 이 저점에서 며칠입니까 이게? 17일하고 직전 고점에서 13변화일이 들어옵니다. 13변화일이 들어와 가지고 반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뭔가 저 일목의 기본 수지 변화일이 여러분 작동하는 분들 여러분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하면 요 앞날이 26 고점에서 26일이었고요. 그리고 8월 2일은 직전 저점에서 17, 직전 고점에서 13 일목균형표 기본 수지 체계가 다 모입니다. 다 모이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실 때 되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바로 오늘 8월 3일 날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를 7,000억 이상 사고요. 선물을 장중에 15,000개 가까이 사고요. 여기서 지수를 갑자기 크게 돌려버립니다. 단 대형주 삼성전자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돌렸기 때문에 하락 종목은 더 많지만 아무튼 여기서 재미있게도 이 변화일이 오니까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주가지수 월봉상으로는 작년 10월 바닥과 작년 3월 바닥으로부터 9와 17 일목균형표 기본수치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상토로부터는 42 기본수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월봉상 음봉이 처음으로 하나 떴습니다. 하나 떴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큰 파동을 왔고 이렇게 상승이 누적되고 중요 변화일이 치면 조정이 좀 세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과연 그 정도인가? 물론 경기 그리고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기업 실적 뭐 피크아웃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조정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는 지금 기술적 분석 때문에 열거를 못 해드립니다만은 경기 선행지수나 그다음에 상장 기업들의 이익 규모나 서프라이즈 비율이나 모든 걸 보면 뭐냐면 우상방 중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정도의 파동이라는 거죠. 분기 단위로 조금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이지 전년 대비 하락을 하거나 이것이 꺾어지는 지표는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중간에 쉬어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변화일이 오니까 변화마다 오니까 이 정도 조금 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이 3월 9일, 3월 11일부터 주가가 출발을 하면 3월에 8월 하순까지 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 8월 하순 가서 한번 강한 조정이 올 짧고 굵은 그래서 뭐 자칫하면 마이너스 10%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내드렸는데 시장이 6월부터 7월까지 여기서 쉬어버렸습니다. 이 하락폭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월봉 단위로 3%도 안 돼요. 2.8% 조정 정도 되니까 크지는 않은데 미리 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 지금 8월 하순에 주봉상 변화마디가 온다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과연 뒤집힐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예상한 부분은 이것이 이제 쉬지 않고 점진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이면 여기서 한번 짧고 굵게 조정을 주고 간다 했는데 미리 쉬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8월 하순에 뭐 큰 조정이 오거나 할 가능성은 일단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 차라리 8월 하순까지 쉬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급등을 해버리면 다시 한번 꺾을 수는 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흐름에서는 여기서 미리 조정받으면서 그것이 희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8월 하순 정도 가셔가지고 혹시 시장에 뭐 변화가 온다면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닌지만 점검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 3일 정도 뭐 좀 흔들고 가면 그냥 브레이크만 밟고 그냥 넘어간다 생각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목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자, 이 부분은 뭐냐고 하면요. 일목균형표 원전에 나오는 완결편 종합균형표 차트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간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려면 요 한 장 가지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제가 끌고 갈 수 있는데 일목산인의 방식, 균형표의 방식을 여기서 어떻게 접목시켰는지를 그냥 훑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균형표를 여러분이 전부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지만 입체적으로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보는다는 그런 기조하에 어떻게 보는지를 한번 제가 일종의 시범을 간단히 보여드립니다. 우선 라인을 봅니다. 여기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이 일어나고 추세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역전이 일어나고 끊기는 이 과정들을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 봅니다. 그리고 이점 가면 이제 구름 상단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안 그랬습니다. 여기 올라갈 때는 구름 상단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떨어져서 구름 상단 근처 오니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타는 방법. 첫 번째, 그냥 제가 라인이라고 할게요. 괴선 라인을 타는 방법. 전환선 기준선 후행섭, 여기 후행섭의 기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힘에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 시체가 이렇게 횡보로 갈 때 올라가다가 뒤에 후행섭변에 따라다가 어디서 걸리냐면 여기를 딱 걸립니다. 여기 딱 걸립니다. 그래서 26일자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 계속 올라가다가 조정이 들어갔는데 26일 후행섭변이 여기 와서 딱 때리는 순간 시체가 탁 튀어버립니다. 이게.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횡보 조정 중인데 혼조 등락이잖아요. 엘리어트로 보면 딱 4번 파동 모양입니다. 그런데 흘러가다가 후행섭변이 여기 와서 닿는단 말입니다. 닿는 순간 여기서 양봉으로 갭 상승한다. 그러면 상승으로 따라가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건 이제 라인을 일단 봤습니다. 나머지 그 선을 서는 방법은 많지만 지금 이렇게 한번 훑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목표치죠.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390이 나오고요. 여기서 잡으면 394가 나옵니다. 실제 상투는 398에서 상투를 칩니다. 그래서 가격 목표치를 잡는 방식. 잡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목표치를 잡을 때 이 바닥에서부터 4배치, 첫 상승의 4배치가 390이었고요. 마지막 상승의 요 박스를 위로 올린 거. 이것이 이 값이 394가 나오고 8에서 상투를 칩니다. 이제 가격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씁니다.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26일 걸립니다. 균형표에서 준비 구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26 한 번 가고요. 26 두 번 가고요. 여기서 상투 치죠. 그 다음에 26을 가는데 여기서 상투를 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재면 26이 몇 번 갑니까? 3번을 갑니다. 26이 3번을 가서 일목균형표 76, 1순에서 상투를 칩니다. 하루의 오차도 없이 상투를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치 잡은 거하고 시간이 와가지고 동시에 만나버린 거죠. 근데 파동적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다양하게 세는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파동을 셀 수도 있겠고요. 이걸 또 세분하면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파동으로 이제 개수를 가지고 또 파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동에서 하락 N자가 나오면서 파동의 파탄이 일어나죠. 추세의 파탄이 일어나죠. 이런 식의 이제 파동을 이용하는 방법. 이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26과 같은 일목 기본 수치로 가는데 아래쪽을 보면 똑같은 시간마디마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대등수치입니다. 이 대등수치 이후에 무너집니다. 상투 확정. 여기서 76의 목표치 달성. 그러고 난 뒤 추세가 안 깨지고 있었는데 이 시간마디가 4번 반복되면서 이후에 무너집니다. 이런 식의 대등수치. 이런 식의 대등수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좀 희미한데요. 이 그림이 차트가 보면 45도 각도로 줄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45도 각도로 상승하다가 추세 이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세선 기법 여기 또 나옵니다. 자, 입체적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고요. 여기서 조금 독특한 것인데 이걸 수작업으로 그릴 때는 이 한 칸에 봉이 9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9개, 구가 일목에서 이제 1절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봉을 또 그래요. 9개 봉 안에서 시가가 여기 있고 종가가 있고 아랫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에서 9개 봉에 9개에서 상투를 칩니다. 이게 여러분 억지로 깨다 맞춘 게 아니고요. 당시 이제 일목산인 시절에 매매하던 종목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안에서 단기 리듬들이 있어요. 빠지는 리듬, 올라가는 리듬, 빠지는 리듬 이런 것들 하나하나 습성을 파악하면서 세부 파동에서 고점 저점을 잡아내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막 한선으로 막 지나가는데 이 차트 한 장, 시세 하나를 놓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잡한 대신에 입체적이고 또 각 이론과 방법이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걸리라 그게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이 합치되면 될수록 상투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딱줄 하나 꺼놓고 이탈 안에 끝 하락 전환 이렇게 볼 수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변화의 일수 나오고요. 목표지 딱 나오고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어디가 76 변화일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혹시 4배를 가면은 390대는 간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장점인 것이죠. 그래서 사는 순간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최근에 매매하는 종목 중에서 보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종목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 구름이나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계속 일수 리듬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원전에 원래 그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렵기 때문에 일목의 기본수치 변화를 가지고 예측하려고는 아직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 나가면서 이 시세 주가상의 습성이 뭐가 있는지를 보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성디에서는 뭐 실적이 상당히 좋고 하기 때문에 아주 뭐 잘 움직이는 것이고 8월 2일 월요일까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반도체 DDR5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매매를 실제로 하고 있는데요. 해성디에서 보시면 우선 여기서 구름 상단과 기준선 자리에서 올라갔다가 조정하면서 지지를 하고 튀어버렸습니다. 튀는데 그 자리가 직전 고점에서부터 딱 9일입니다. 9일이고요. 이 저점에서부터 따지면 25일이고 그 다음 날이 26일입니다. 그러면 후행스팬이 이 저점을 지나가는 순간 시세가 뒤집힌 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25일이고 26일이고 27일이고 28일에 날아가 버립니다. 저점은 9일이고요. 그 직전에 보면 8일 빠졌어요. 그래 올라가가지고 다시 조정을 봤는데 기준선 딱 지지하죠. 그런데 고점에서 보면 이게 며칠입니까? 8일 조정입니다. 그리고 9일짜리 튑니다. 그럼 이거하고 리듬이 같잖아요. 그죠? 같은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8일, 9일 조정에 무조건 간다가 아니래요. 기왕에 조정받고 기준선 지지 왔는데 전에 하던 식으로 한 8일, 9일 정도 되더니 돈다? 그럼 사야죠. 여기서 보면 기준선 지지하고 또 돌아 올라갑니다. 그 외에 뭐 올라올 때 보면 일목의 33 변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있는데 이건 일단 뭐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서 어떤 경우에 사느냐 하면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 가격적으로는 기준선이고 구름 하단 부분이니까 중심이지 않습니까? 최근 시세의 전부의 중심이에요. 이거의 중심이고 이거의 중심이고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딛는데 9일 조정을 받고 25, 26 일목 변화일 후행스팬 지나가면서 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다? 매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도 보면 사실 이건 중간에 보면 기준선을 깨기도 하고 기준선을 지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움직였는데 그 안에서 한번 보세요. 직전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가 17일이에요, 여러분. 17일입니다.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가 17일입니다. 그런데 17일 다음날 바로 튄 게 아니고요. 17일 다음날 하루 등락 혼조를 양봉으로 보이다가 이길 날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 최저점에서 42일입니다. 이건 일목균일 기본수치죠. 이건 이제 일목균일 기본수치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뒤를 돌아보세요. 후행스핀이 이 고점을 지나가는 순간 지나가고 여기서 날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종합교육에서 말씀드렸죠. 시세가 올라가다가 기는데 긴단 말입니다. 이렇게 긴다고요. 이 기는데 후행스핀이 여기 가서 딱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세가 무조건 튀라는 법은 없다니까요. 왔는데 튀면 옳다군이 왔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17일 일목 기본수치고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17일 기본수치에 이날은 못 샀다 하더라도 이길 날 돌아가니까 이때하고 섭성이 어떻게 됩니까?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교육표가 가진 장점이에요. 뭐 구름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거 다 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CJ 제일제당. 제가 음식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뭐 오뚜기나 농심이나 이 가격들 올리고요. 계속 이제 원재료값도 그렇고 이 음식료 가격들이 인상이 되는 부분 등과 해가지고 저는 뭐 어쨌든 이 부분도 좋게 봅니다만 이 종목은 보시면 여기 이제 구름 상단 부분이고 여기가 구름 하단이고 구름 하단에 이렇게 길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52일간의 고가 저가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이 고점과 저점이 딱 절반이에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떤 파동이 절반 정도 오면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 출발할 것이냐. 그래서 왔을 때 미리 사놓을 것이냐, 출발 지점을 노릴 것이냐 할 때 이게 떨어질 때 보면 15일을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5일 지나가지고 또 여기서 바닥이 나와요. 바닥이 나옵니다. 근데 이날 뭐 못 샀을 수도 있죠. 근데 15, 16, 17 딱 지나고 일목기분수치 양봉이 딱 붙습니다. 양봉이 붙습니다. 그러고 물론 아주 뭐 날아간 시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걸 보시다 보면 여러분 제가 뭐 맨날 뭐 맞는 것만 가져온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매매를 하고 있거나 선호하는 종목 중에 몇 개만 지금 들고 왔는데 이 앞쪽 보시면요. 이 저점과 이 지점이 17일이란 말이에요. 일목기분수 있잖아요. 17자가 이상하게 자꾸 나오죠. 그리고 이 전체가 며칠이다? 37일이에요. 그 여기서 여기 최저점이 며칠이냐 하면 이게 36일입니다. 여러분 최저점이. 예? 37일 날 장대 양봉이 붙어요. 그 다음에 이거 15일이라고 했죠? 예. 근데 16, 17 지나고 여기서 장대 양봉 붙지 않습니까? 여기 17, 17 걸렸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반복 말씀드립니다. 17일만 하면 주가가 뒤집어진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종목을 보다 보니까 아니 이 친구는 17일만 되면 좋은 말로 미치네. 아름다울 미자. 예? 미를 치네. 도레미 미를 치네. 그러면 노래 보는 거예요. 얘가 여러분 좀 표현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다. 미칠 때가 다 돼가는데 진짜 미치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살 때 내가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야, 이건 잡아야 되겠다. 단, 이따라면 컷이죠. 손절이죠. 네, 무조건 간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면 잘라버려야지. 못 가는 시세도 있거든요. 제일 작은 주봉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후행스럽 여기 탁 치고 지나가잖아요. 물론 실제는 저가가 여기 있으니까 조금 더 내려왔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예? 여기는 시세가, 현재 시세가 기준선을 딛고 있고요. 저 뒤를 가보시면, 후행스럽 여기 탁 치고 지나가잖아요. 수평하다가 탁 걸리는데 얘가 탁 튀어버리잖아요. 이쪽으로 가보시면, 이 최고점 지나갈 때 여기서 고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재미있습니다. 종목들 연구해보면.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이 종목도 보면 여러분 추세 종목이 아니잖아요. 내려올 때는 뭐 음문 아래에서 기준선에 막히고 노다지 떨어지는데 여기서 지지하고 올랐다가 눌렀다 하는데 보세요. 기준선 지지하죠. 여기는 지금 깨졌어요. 이러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최소한 구름 상단에 기준선 지지를 하고 이렇게 가져야 좋은데 그건 기분이 나쁩니다. 나쁜데 기왕이 떨어졌는데 이 저점이 며칠이냐면 30일이니까 견입교 33 기본 수치에 버금가는 날이고요. 이 올라간 게 이게 18일입니다. 그럼 17일에서 하루 더 갔어요. 뭐 이건 좋다 치고요. 예. 그리고 되게 여러분 이거 한 요 정도 올 때 후행스편이 여기 와서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저 간혹 이용하기 쉽습니다. 예, 그리고 33 변화일에서 돌아가지고, 자, 고점길에는 26 일목 기분수치니까, 이 고점 왔을 때 후행스편이 여기 지나가면서 꺾었죠, 그죠? 여기 지지하죠, 17일이죠. 그럼 일단 여기서 매수입니다. 17 기본수치에 기준선 지지했고요. 그러면 지지하고 돌면 일단 양봉 아래꼬리 다는데 일단 1차 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준선이나 이 저점을 깨면 실패고요. 그렇지 않고 이 다음에 붙어 나가면 위로 한번 같이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 예. 종합적으로 이용하는데 저는 자꾸 시간을 많이 이용하죠. 여러분 강원랜드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피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뭐 예, 컨택트 관련주들은 뭐 하반기 가면서 저는 좋을 걸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그냥 배열로 보면은 역배열의 후행스편 밑에 있고 구름 아래에 있고 매수할 종목은 안 해요. 근데 보다 보면 이게 33, 42 기본 수치들이 들어오고 전환선이 이제 살짝 돌기 시작하니까 5일선이나 전환선을 안 깨면 한번 사볼까 하는 정도. 그래서 뭐 이런 그림들도 있다고 보여드리고요. 요 하락 27일에 상승 28일이라서 대등수치입니다. 그런데 27일 와가지고 저점을 찍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컨텐츠 관리주가 아직 시장의 각광을 못 받으니까 바이러스 감염자들 늘고 이러니까 힘은 못 쓰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얘 움직일 때 했는데 한번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이닉스를 안 가져왔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러분 보시면 특히 삼성전자가 직전 고점에서 42 변화일 지나고 현재 상승을 단기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하고 엄청나게 들어왔고요. 월요일 날 SK 하이닉스 보면은 연기금이 사고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삽니다. 근데 거기에 변화일이 들어와서 제가 이 그림을 넣어주는데 안 가져왔네요. 삼성전기는 천상 뭐 말씀드리고 가죠. 여기서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뭐 시세가 매끈하게 올라가는 차트는 아닙니다.
또 거래소의 대행주 IT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가벼운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취약하죠. 취약한데 뭐 일단 저는 선호하는 종목이고요. 그냥 이렇게 딱 보시면 앞에 양운 나왔고요. 기준선 구름 위에 있고 이 기준선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수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최저점하고 이 음봉하고 이 출발하는 자리가 며칠이냐? 26일이에요. 그럼 후행 스핀이 딱 돌아가는. 그다음에 이 고점과 이 고점이 24일이거든요. 근데 이 바닥과 실제 기준선 마지막으로 딛는 음봉까지가 24일입니다. 대등수치입니다. 26일 지나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외에 이 최저점에서 여기까지는 균형표의 50이 변화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많이 가고 적게 가고를 떠나서 이런 그림의 지지에 이런 시간마디가 오면 여기서 매수를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못 가고 이탈하면 뭐 단기로 자르거나 혹은 중장기 전망은 좋으니까 홀딩을 하시거나 그러면서 다시 이걸 안 깨면 그냥 보유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예, 이 고점길이 26일, 하락 17일, 반등 17일 여기서도 또 일수가 걸리고 있고요. 네. 제가 분량이 많아서 너무나 이렇게 빨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마지막까지 와버렸는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림이 피는 꽃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종환 시인의 산을 오르며라고 하는 시를 보시면 딱 파동론하고 같습니다. 파동론하고 같는데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림이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마지막으로 좀 써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죠. 예,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세웠고요.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가 이 실세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의 한 부분이랄까 전적인 흐름도 그렇고요.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송이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는 그죠? 봄부터 소축새 울고 여름에 천둥번개 치고 난리 서가지고 피우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다.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예, 여러분 저는 TMI입니다. 예, 짧게 할게요. 외환 위기 때 정권에서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이 보존을 많이 써가지고 40대 때 정말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저는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일었었어요. 예, 일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투자를 하시다 보면 뭐 실패하신 분들 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해도 안 되면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게 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제가 뭐 잔인한 이야기 될지는 몰라도 미련 가지지 말고 떠나세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도 안 되면 여러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건데 균형표의 원전에 일목산인이 쓴 글이 있습니다. 운이 나빠도 돈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부재가 행복을 주는 책이에요. 근데 주식 안 하는 분한테 이 책 가지고 하면 돈 벌 테니까 하라. 그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뭡니까? 정말 좀 그래도 좀 보다 나은 기법, 원칙, 원리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분명히 성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설 때와 후퇴할 때,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농부의 심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무역하는 사람처럼 매일 거래를 하지 말고 농부의 심정으로 때를 씨를 뿌릴 때와 거두들일 때를 알고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이러한 그동안에 좀 어려운 시기나 이런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신기일전 하셔가지고 꼭 일목기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내 손에 맞고 나한테 맞는 어떤 투자 방법을 그것이 펀더멘탈을 이용하시든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시든 만들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정말 나하고 잘 맞을 때만 출동하는 식으로 기회도 낮춰버려.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하는 횟수도 줄인다든지 하면서 뭔가 자신이 좀 생겼을 때 조금씩 뭐 한 발씩 전진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주 동안 균형표를 말씀드렸는데 보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다른 제가 그 설명하는 전문가 채널이나 너튜브 채널에서 균형표 이론의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어려운 내용 여러분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뭐 성공 투자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